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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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고요히 누워있는 범구 씨. 조심스레 다가가 흔들어 깨워보는데요. 오빠.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있는 범구 씨.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20대 청년 범구 씨.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범구 씨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인데, 그렇다면 범구 씨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원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몸보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과하게 해서 달게 받겠습니다. 아무튼 네. 저기, 남자다워요. 어때요? 오늘 냄새가 안 나는데? 새로운 병이 나왔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거 방치했다간 큰일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진짜로. 사유는 상사병입니다. 그 상사병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어버리게 된 거죠. 이게 상사병도 맞아요. 이분이 걸리긴 맞는데 운동을 과하게 했는데 소염제를 먹잖아. 그걸 과하게 먹은 거야. 상사병이 걸려서 제 컨디션이 아닌데 불구하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염제를 과다 복용하고 거기다 마지막에 드신 오렌지 주스 그게 그 약과 상극이었나? 그지? 오렌지 주스로 가자. 그지?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안에 끝나나요? 이제 진짜 끝납니다. 아니, 정리 다 됐어요. 그러니까는 정답은요? 잠깐만. 왜요? 오렌지 주스도 마셨잖아. 그것도 버리자. 오렌지 주스. 이게 올라오면은 우리 지원님이 말을 바꾸네. 좀 내리고 해요. 파스. 이분이 보니까 뭔가 아팠다 하면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거야. 이 엮기를 했을 때 여기 가슴을 다쳤잖아. 심장 부위에다가 파스를 가깝게 붙인 거야. 죄송한데 혼자 하실래요? 아니, 저기요. 정답은 과도한 소염제 복용! 저는 파스하겠습니다. 자, 과도한 소염제 복용입니다. 파스죠. 하나, 둘, 셋. 저는 소염제가 아니고 이 약이 뭔지 몰랐잖아요. 근육 강화제로 갈게요. 잘못된 근육 강화제. 네. 단기간에 만들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이 난 거예요. 네. 맞을 것 같은데, 이거.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. 아까 그 코치가 와서 너 계속 이렇게 가면 척추 5번이 6번 된다. 그랬잖아요. 네. 진짜 이렇게 눌리고 무리하면서 뭐 금도 가고 이게 뼈가 어긋나고 그런 거예요.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뼈가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어디를 이렇게 뭐 찔렀다든지 안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심한 상태가 있었고 겉으로만 이제 겨우겨우 운동을 했던 거죠. 멀리서 봐도 촉촉해. 보고야 말았습니다. 그 사람 뼈 부러져서 잘 살았나 보네요. 자, 정답 의지를 통해서 에이 진짜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. 정답은 덕분에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답니다. 어제 밤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? 어제 자전거에 부딪혔다고 했죠. 그때 몸 안에 상처가 생겨 쇼크가 온 겁니다. 우와.
자전거의 옆구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범구 씨. 하지만 그저 자전거에 부딪혀 멍이 든 거라고만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. 잠시 후 복부에 통증이 밀려오고 식은땀까지 납니다. 잠자리에 든 범구 씨, 배의 통증은 더 심해지고 갈증이 나지만 몸에 기운이 없어 일어나질 못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연정 씨가 범구 씨를 찾았을 때 이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해 있었던 것. 그렇다면 범구 씨의 목숨을 앗아간 저혈량성 쇼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? 한 응급실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저혈량성 쇼크가 원인.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저혈량성 쇼크란 흔히 각종 사고로 인해 과다 출혈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요. 이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로 공급되는 혈류의 양이 줄면서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바로 저혈량성 쇼크. 보통 몸속 혈액량이 15에서 30% 감소할 경우 발생합니다.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로 피가 흐르지 않고 골반 부위나 복부 내부의 장기 등 보이지 않는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인데, 충격을 받은 뼈가 부러지게 되면 피부 바깥에서는 살짝 멍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피부 안에서는 부러진 뼈에 의해 장기가 손상되면서 심각한 장기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,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, 비장, 신장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파열되는 장기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아무 상처가 없을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. 그렇다면 실제로 피부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도 장기 손상이 가능한 것일까요? 제작진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사람의 피부와 가장 흡사한 돼지고기를 5.5cm의 두께로 준비하고 충격을 주었을 때 파열되기 쉬운 간을 대신해 간과 비슷한 단단한 묵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사람의 복강 내에 장기가 들어있을 때를 가정해 돼지고기 가운데 묵을 넣고 1.5kg의 쇳덩이를 그 위에 떨어뜨려 보기로 했습니다. 자, 약 1m 높이에서 쇳덩이를 떨어뜨리는 실험.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. 과연 묵은 어떻게 됐을까요?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, 하지만 자세히 확인한 결과 묵이 깨져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만약 간에 이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 출혈이 발생해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. 근데 외상은 안 보이고. 외부에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의 장기는 충격으로 인해 파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저혈량성 쇼크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. 하지만 결국 내부 출혈로 인해 사고 후 평균 2시간 이내 저혈량성 쇼크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또한 활동성이 많아 다치기 쉬운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훨씬 장기가 약해 더욱 쉽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, 앞에서 언급했듯 혈액의 15에서 30%가 감소할 경우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,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혈액의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외에도 낙상이나 구타사고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별로 출혈도 없고 외상이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따라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생활하다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. 특히 갈비뼈 밑에 흉부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 배나 옆구리에 멍이 들었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저혈량성